자, 연동형 비례대표제. 정치권에서는 지금 큰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좀 어려운 얘기죠.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왜 이렇게 논란이 되고 있는지 하나하나 따져봐 드리겠습니다. 강동원 기자, 예.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게 정확히 무슨 뜻입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각 정당이 얻은 표를 만큼 이 의석을 가져가는 제도입니다. 예. 이 유권자가 지역구 후보에게 한 표, 또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에 한 표를 던지는 현행 투표 방식을 유지하되 각 정당의 총 의석수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배분하는 방식인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 국회의원 총 의석수가 100석이라면 정당 득표율을 20% 얻은 정당은 20석을 가져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군요. 예. 그럼 이 제도 하에 지난 20대 총선을 치렀다면 의석수가 어떻게 달라집니까? 가정이긴 합니다만 계산을 해보면 좀 이렇습니다. 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정당 득표율은 당시에 25.54%였습니다. 그런데 이 123석을 가져가서 이 전체 의석의 41%를 차지했습니다. 예. 이 반대로 정의당의 경우를 보면 이 정당 득표율이 7.23%인데 총 의석수는 6석을 차지하는데 불과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당의 득표율이 정확히 의석수에 반영되도록 하자, 이런 취지군요. 예. 만약에 이 제도 하에 지난 20대 총선이 치러졌다면 지금 각 정당의 국회 의석수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을 겁니다. 이 국회의원 300명 중에 무소속 지역구 당선자 11명을 제외하고 이 289석을 국회의원 정수로 가정하면요. 예. 당시에 25.54%를 득표한 이 민주당은 이 정당 득표율에서 이제 74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33.5%를 얻은 한국당에는 97명의 의석수가 배분되는데, 하지만 기본적으로 지역구 당선자를 우선으로 하기 때문에 이 민주당과 한국당은 이 당시 지역구 당선자인 이 110석과 105석을 차지하게 되고 비례대표는 없게 되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 반면에 이 국민의당과 정의당의 경우는 이 지역구 당선자가 각각 25석, 2석인데 비해서 이 정당 득표율이란 할당 의석은 77석과 21석이니까 이 모자란 의석수만큼 이제 비례대표로 저렇게 보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예. 자, 이렇게 숫자로만 봐도 이 중소 정당들이 왜 이렇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을 강하게 주장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 특히 이 국민의당 같은 경우에는 의석수가 굉장히 차이가 많이 그렇죠. 나는데 예. 그런데 이렇게 하게 되면 전체 의석수가 300석을 넘게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럴 경우도 굉장히 높아 보입니다. 예.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체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의석수 증가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의석수를 늘리는 데 대해서는 이 국민적 반발이 워낙 심해서 현실적으로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습니다. 자, 결국 의원 정수를 늘리거나 아니면 지역구 국회의원을 줄여야 하는데 이 수를 늘리자니 국민이 반대하고 또 지역구 의원을 줄이자니 국회의원들이 동의할 리가 없는 거란 이야기입니다. 예, 참 어려운 얘기긴 하군요. 예. 좀 지켜보죠. 예, 강동원 기자 잘 들었습니다.